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돼요. 보통 이제 21일 날, 매월 21일 날 선물 만기 일이 되고, 선물 만기 일이 지난 다음에는 실물을 받게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WTI, 미국의 이제 텍사스 쪽에서, 텍사스 지역 쪽에서 땅을 파서 이제 채굴을 하는 그러한 원유가 재고가 많이 남아돌게 되니, 여기서 이제 뽑아내게 되면 미국의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으로 원유를 가져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담아놨다가 미국 전역으로 이제 유통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육지에 만들어 놓은 저장 시설이 거의 다 지금 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유 실물을 이제 받는다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원유 가격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유 수요가 급감되고 원유 가격이 살아나지 못할 거야. 지금 얘를 이 받았던 가격보다 나중에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거 자체가 손실이 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 비용을 또 들이게 되면 또 손실이 커지게 된다.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원유 실물을 받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만기 전에 이것을 선물을 패대기를 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달러,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고, 얘는 왜 그러면 지금 되돌아서 지금 갑니까? 일단 만기는 21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차월물이 지금 거래되고 있고, 만기까지 또 기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유지하던 3월 급락의 하한 수준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보게 되면, 브렌트유는 앞서 살펴본 이제 서부 텍사스산 유하고는 다르게 이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브렌트는 이제 영국의 북해 쪽에 바다 쪽에서 얘를 이제 뽑아내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서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뽑아서 오클라호마까지 가져가서 거기에 육지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미국 내로 이제 유통이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 얘는 이제 바다에서 뽑아내서 배에다가 담았다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가스 배달 가듯이 배달이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원유 수요가 급감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저번에 주문한 거요, 저희 가스두통 취소할게요 하는 것처럼 취소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 유조선에 담겨서 바다에 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장 용량이 큰 대용량을 갖고 있는 유조선들이 많이 이제 주문이 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다가 만땅으로 이제 원유를 채워서 바다의 어딘가에 다 띄워놓으면 돼요. 즉, 육지보다는 다소 이 바다에서 나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여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만기가 되게 되더라도 이 실물 자체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브렌트유가 더 덜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이전에 3월 급락의 하한 수준을 4월 20일 날 얘가 깨고 내려갔어요. 4월 20일 날. 근데 브렌트유도 저장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기름이고, 기름에 대한 수요가 급감되어 있어요. 3월의 급락분의 하한 수준을 하루 뒤에 4월 20일 날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에는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의 시차를 두고 결국은 바다의 유조선에다가 띄워놓던 아니면 육지 어디다가 저장을 하던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선물에서는 영향을 주게 되지만, 이 원유업황 전체는 원유 수요가 급감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니 이 원유 수요 자체가 지금 급감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저 WTI가 됐던 브렌트유가 됐던 똑같이 이제 가격이 결국에는 가격 폭의 차이는 있지만 내려가는 상황은 같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원유의 이제 오일 수요를 자기네들이 이제 추정을 한 자료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갖는 것 같아요. 왜냐? 3월 2019년 12월서부터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2월 중에 멈춰 섰었고, 3월이 넘어가게 되면서 3월 말로 오게 되면서 유럽, 중동, 미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서부터 유럽, 미국의 경제가 멈춰서게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원유 수요는 이와 같이 감소되게 돼요. 근데 이 자료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만들었지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좀 오류가 존재하게 돼요. 그 뒤에 원유 수요는 코로나19 감염이 이제 중국과 같이 2월 달에 멈춰섰다가 3월에 중국이 재가동이 됐으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4월에 섰다가 5월서부터는 좋아질 거야 라는 가정으로 원유 수요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현재는 코로나19에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도 없고요. 당장 내일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회복된 사람들 다시 재감염이 되고요. 진단키트로 걸러지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국면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여기는 지금 멈춰서고 그 뒤에 멈춰서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에요.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재감염이 발생되면서 실물 경제가 다시 멈춰서게 되면 다시 원유 수요는 출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유 재고가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많이 남게 된다면 이후에 코로나19 재감염이 진행돼서 특정 국가의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그 특정 국가가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만약에 다시 된다고 한다면 다시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이 데이터에서 가정을 하지 않은 상황들이 상식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오펙 플러스 970만 배럴 하루에 여기 가입 안 된 국가들도 1000만 배럴 그래서 하루에 1970만 배럴을 감산 합의했다 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합의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내일부터 감산이 들어가네 다행이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5월하고 6월 중에만 감산할 거야. 지금은 그대로 원유가 다 남아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정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폭락하는 거예요. 4월 중에 하루에 2,900만 배럴 정도 이제 수요가 감소되게 되는데 얘네가 지금 1970만 배럴 뿐이 되지가 않고 얘가 5월하고 6월 중에 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4월인데도 저정서가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5월, 6월 진행이 된다고 그래 봤자 원유 재고 가득 찬 거는 그대로고 원유 업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살아나는 수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4월서부터 러시아도 이제 치킨 게임에서 손을 들었고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상대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은 뭐냐면 산업 내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KO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자기도 이제 추려를 해 가면서도 가격을 지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각 국가별로 배럴당 원유와 가스 생산 단가예요. 바다에서 원유를 뽑아내는 국가, 북해 브렌트유 영국, 심해 원유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배럴당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뽑아내는 국가들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이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예요. 그럼 이 정도 지금 원유 가격이 와 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치킨 게임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마진폭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딱 두 나라뿐이 없어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 빼고는 마진이 남는 나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감산에 합의를 해야 돼요. 수요가 살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 감산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특정 국가의 GDP, 그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부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뭐 원유에서도 요만큼 나오고 뭐 다른 거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원유 부분을 감산을 한다는 말은 이 나라가 원유에서 벌어들이던 이 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부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뭐 다른 나라도 피해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나이지리아하고 베네수엘라 같이 국가 GDP가 매우 적은 부분을 다 빼고 이게 다 원유에서 나오는 국가다. 근데 이걸 감산을 한다. 생산 단가도 가뜩이나 높아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감산해라. 그렇게 되면 이 국가부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이제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돌아줘야 돼요. 영업이익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 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을 잠식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매출액은 이전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기업이 운영 자금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이러한 국가들도 원유를 팔았을 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전에 벌어들이던 그 규모, 연봉 정도를 계속해서 돌려줘야지 생활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원유 수요가 줄었으니 다 같이 고통 분담합시다. 감산합시다. 하게 된다면 이런 나라들은 도산이에요.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점은 미국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상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이 원유 업황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다시 이제 글로벌 경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